내가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한번 쫙 한번 내가 자리 마련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우리 부대표단 뭔 일 있으세요? 원장님이 그만하시고 부대표단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는 회의 전 얘기입니다. 시간이 돼서 자석이 분석됐으면 정책조정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영표 원내대표 모두 받아보겠습니다. 내일은 1953년 판문점에서 정전 협정이 체결된 지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전협정 65주년을 앞두고 국민관계에 다시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그제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인 서해 위성 발사장 해체에 착수한 데 이어 어제 평양 인근의 ICBM 조립 시설도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다시 진행되면서 북미 대화에도 활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비핵화를 위한 좋은 징조라고 평가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비핵화 국면을 지속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정전협정 종식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멀지 않았다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종전선언은 65년 남북 북미 간 갈등과 대립을 끝내고 한반도 비핵화 이행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겠다는 우리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회도 오늘 본회의를 열어 남북경협 특위구성을 결의합니다. 여야가 주동적으로 힘을 모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어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경과 보고서 채택을 반대해서 오늘 오전 인천TV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선수 후보자는 평생을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변론해왔으며 대법관 추천위가 3년 연속 후보자로 추천할 정도로 검증받은 분입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에게 이념 편향성이란 낡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청와대 비서관 재직 경력을 문제 삼아 상권 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권 분립 정신을 무너뜨린 것은 지난 정권과 재판 거래를 시도한 양승태 사법부입니다. 김 후보자는 오히려 무너진 상권 분립 정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세 후보자 모두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법원의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할 적임자들임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세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법 불신 극복과 대법원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자유한국당도 적극 호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여야 3당이 어제 통큰 합의를 이뤘습니다.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규제 혁신 법안,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법안을 일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뜻깊은 합의입니다. 이번 합의는 우리 민생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세부 법안은 여야 실무 TF가 조율할 예정이지만 깜짝 놀랄 만한 규제 혁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산업, 신기술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신사업이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 성장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민생 경제의 활기를 높이는 효과가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시급한 민생 법안도 8월 중에 처리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번 합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8월 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기무사 개헌 문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무사 관계자들이 어제도 사후 보고 경위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부추기는 폭로를 내놓고 일부 야당이 이것을 여기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개헌 문건 작성과 기무사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 저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관계자들의 진실 개임이 결코 아닙니다. 기무사의 국헌 문란, 내란 음모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그의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흡족해야 할 세력이 누구이겠습니까? 개헌 문건을 작성하고 지시했던 민주주의 전복 추진 세력 아닙니까? 개헌 문건 작성자들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을 앞세우기보다 진중한 자세로 수사에 먼저 임해야 합니다. 국방부 특수단과 검군 합수단의 철저한 수사가 중요합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기무사 개헌 문건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 시도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태년 정책위의장 모두 발언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께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전선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가속화하게 될 것입니다. 초기 국면에서 안전보장 조치의 제공을 통한 비핵화 단계로의 진입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둘째로 평화체제 논의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계기로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셋째로 종전선언은
북미 간 관계 정상화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미가 적대 관계에서 공존 관계로의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가급적 빠른 시기에 이 종전선언이 실현되도록 현재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도 열리게 되는데요. 남북, 미, 중 외교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이런 계기들도 적극 활용할 것이고요. 또 다른 여러 채널들을 동원해서 이 종전선언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정부의 더 많은 노력을 촉구합니다.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방금 원내대표께서 말씀 주신 이건 워낙 중요한 문제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 봅니다. 생경스러운 장면이었는데 국방위 상임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장관과 부하가 이 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했는데요. 그런데 누가 거짓말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계엄을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국회의원의 성향을 분석하고 체포하고 미 대사관에 협조 요청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보고서가 만들어진 계기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훼손될 수도 있었던 무서운 계략이 왜 만들어졌고 어디까지 보고되고 얼마만큼 실행하려고 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본질이 불필요한 진실 공방전에 의해서 더 이상 흐려지고 호도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방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군 고위 간부들이 벌인 이 낯뜨거운 장면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반드시 기무사 개혁을 포함한 국방 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더 확인하게 됩니다. 국방개혁 2.0은 역대 어느 정권도 마무리하지 못한 과업으로 선진 민주군대 육성을 위한 행업 과제입니다. 이제 국방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환경과 변화되어 가고 있는 동북아 정세,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한 시대적 요청이 되었습니다. 군 개혁 추진에 의해서 추진한 과제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관련해서 당과 정부는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긴밀한 협의를 하고 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경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고 당시 아이들을 인솔했던 교사가 근무한 지 보름밖에 안 된 새내기 교사였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사고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원생 얼굴도 근처 지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으로 치부하기에는 어른들의 잘못과 오류가 너무나 크고 명백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끄럽고 참담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짧은 기간 다양한 대책을 종합해서 실효적일 법한 대책들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평가합니다. 무엇보다 통학 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와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집 등하원 자동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학부모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관계 법률 개정을 통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학부모 등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행 규칙이나 지침 개정을 통해서라도 우선 도입하고 후에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린이집 분담 비율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관련 사안들에 대해 신속히 결정하고 부처 간의 조속한 예산 합의에도 나서주길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아동학대 관련 대책에서는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장시간 근무 등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는 만큼 보육교사들의 자격 강화와 함께 근무 환경 개선에 더 힘을 실었습니다. 아동학대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8시간 근무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는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주 52시간 근무 및 휴게시간 보장 정책과도 맞물리고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배치 및 보조 인력 지원 등의 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학부모는 안심하고 보육 환경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현안 발언 듣겠습니다. 진성기 수석 대표 현안 발언입니다. 갈수록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건교 산업부 장관께서 여름철 전력 수급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다행스럽지만 지금 폭염 피해자 사망자만 해도 19일 기준 벌써 8명이 됐고요.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의 피해도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 마리 이상이 폐사했고요. 특히 또 24일, 25일 하루 사이에 70만 마리가 폐사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폭염도 재난 수준의 대응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년 장관님께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는데 빠르게 시행돼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폭염이 이상기후가 아니라 내년부터 반복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폭염과 한파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국회에서도 이 부분들을 각 상임위별로 고민하고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 1호 지시가 바로 여성 대상 범죄 총력 대응 체계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조치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이 나오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본청과 지방청 또 일선 경찰서의 공조하에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근절하고자 하는 경찰청의 의지가 보입니다. 모쪼록 이런 좋은 정책이 제대로 효력을 발생해야 하는데 이렇게 정책이 나와도 입법과 예산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이번 경찰청의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경찰청이 추진 중인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이 8월 국회 중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원내대표님께서 오늘 본회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이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어렵게 국회가 정상화됐고 또 일하는 후반기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만큼 다시 한번 일하는 국회를 꼭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 말씀드립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노웅래 과방위원장님, 제가 처음 참여했던 그 위원장님께서 밥값하는 혁인이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떠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밥 한 그릇 사주고 싶은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하나 말고 있으세요?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차례 우리 원내대표님하고 정책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기무사 관련된 부분 진위 공방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줍니다. 설사 기무사령관 및 기무부대 일부 이 인사들의 발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송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해서 또 송 장관이 설사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안 했다고 해서 기무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계엄령 시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은 기무사의 계엄 시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심판이 그다음에 정치적 우리가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으로 공개 회의를 비공개 회의로 선언하겠습니다.